오늘은 큰 그림이요. 전체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판단, 그런 개념으로 좀 볼게요. 금요일 날 미국장 다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 유럽장하고 아시아장은 괜찮았고요. 유럽장은 약간 혼조세, 국가별로 좀 달랐죠. 시장 판단이 좀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큰 틀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는 최근 한 달치를 보면 급등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구들이 달러 인덱스 쪽에서는 얘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 채권 수익률도 보면 추세적으로는 이제 좀 내려왔지만, 예전에 이제 1.7 가까이 근접했다가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윗방향으로 틀려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잡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70, 8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7%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석탄 가격이거든요. 석탄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가 아래로 세게 밀려났었는데 그 반등 강도가 약합니다, 지금.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정점 머리 다시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저점을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것들은 피크아웃 된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이한 거는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달러 인덱스로 표시해서 거래되고 있는 원자재 쪽에 가격 상승에는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요건으로 작동하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1800대를 머리를 두들기다 뚫고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다시 머리를 맞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일단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혹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윗방향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금리 인상 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가격에 대한 압력 부분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려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골드 가격은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달러 인덱스 가격에 대한 방향성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마로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나중에 이제 주식이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등할 때 금값은 다시 아래쪽으로 세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면 뉴욕 연준도 이걸 예측을 하는데, 아직은 뉴욕 연준은 예측이 시작이 안 됐고 4쿼터 예측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요 금융기관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4분기 그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중순까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틀란타 현지는 일정 부분 이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머리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뭐가 근거치냐면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죠. 이게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가 과거 10월 29일자에는 한 요 정도 늘어날 거로 예측을 했는데, GDP에. 근데 점점 그 예측치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거든요.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반등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직전에 이번에 발표된 게 여기거든요. 뚝 떨어졌죠. 지난번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우리가 발표가 될 때는 이게 컨퍼런스 보드 수치거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할 때는 여기서 살짝 들려서 올라갔는데, 요번에 발표된 지난 주에 발표된 겁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시건 대학교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밑으로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쪽도 보면 이게 이거 CCI 다른 쪽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이거는 레인저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들어내는 지표인데 얘도 강도가 그렇게 세게 얘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하나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소비자 이제 기대치 중에 여기 보시면 현재 이게 그 집에 금융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이 파란 게 훨씬 안 좋아졌다. 요 밑에 노란 게 약간 좀 안 좋아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를 합하면 결론적으로 안 좋아지는 개념이죠. 근데 이 안 좋아지는 개념 자체가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2021년도 이후에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요번에 새로 발표된 게 전월보다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긍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겠느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면 GDP 나우 쪽에서 애틀란타 연준에서 소비자 지출 PC가 높아져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혹시 물음표를 좀 찍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각각 그 전체 채권 보면 이게 기준금리 빨간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3개월,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쭉 국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로 반등세가 약하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은 전고점 부근에 근접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 여기 보면 이게 5년치고 이게 2년치인데 이 단기금리들은 이 10년보다 낮은 단기금리들은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채권들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20년, 30년 모기지와 관련된 거고 10년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누그러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는 강도가 좀 세긴 한데 그 이전에 연준 금리, 단기 금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추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올라가는 추세가. 그래서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하는 쪽이 국채 수익률, 단기 금리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쪽이 채권 쪽, 단기 채권 쪽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분의 그 뉴스레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늘 급등했던 거.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연 증감률인데 실질 소득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이 추세가 페이스 올라가는 추세의 강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실질 소득이 그렇게 증가 추세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쪽에서 생각하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생각하는 PC의 증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서 과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되겠죠. 다만 그건 큰 게 아니니까 뭐 큰 의미가 없을 거니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바이든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부 지출 쪽에서 뭔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소 자영업자나 기업들 미국에 그런 스몰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보면 긍정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대기업들이 잔치를 해서 좋긴 하고 좋게 이제 보여지고 있긴 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피부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애틀란타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GDP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섹터로 계속 움직임으로 가겠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쪽으로 베팅하는 투자 전문가, 그러니까 투자 시장, 투자자의 심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 이외에 뭐 지난번에 선물과 관련돼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게 내년도 6월 달에 80% 정도 수준에 막 육박하는 그런 선물 투자들, 금리 선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연준 이사들은 빨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JOLT 잡 오프닝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예측치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를 나란히 했습니다. 보면 이 노란 게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직전보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많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보면 이게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하고 실업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당겨볼게요. 이거 너무 올라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전 거를 이렇게 당겨보면 잘 보시면 이 빨간 게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고 또 이 파란 게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는 게 패턴이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쪽으로 이렇게 당겨볼게요. 당겨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실업률 그러니까 그 지난번 추구 전략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좀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요쯤에 요 언저리에 보시면 5% 언저리 초반 5.1%의 추구 전략이 있었거든요. 기준금리 실제로 인상했습니다. 5.1%에. 그런데 지금은 그 5.1%에 미친 이 4%, 4.6인가요? 4.8까지 내려왔죠. 실업률은. 그 다음에 이 그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는 이때 보시면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로 2015년도 이때거든요. 이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는 이쪽이니까 오른쪽 보면 27만이었죠. 27만에 5%, 5.1%에서 기준금리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요번에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 이 보면 28만 건대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27만 건대 거의 붙었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 4%, 여기 보면 4.6에 와 있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했던 지난번 사태에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모든 조건이 현재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높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년도 12월 달까지 안 올리고 버팅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리를 내년도 중반쯤이면 최초 1차로 최소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에 더해서 잘못하면 12월 혹은 내년 1월달, 2월달 뭐 이때 테이퍼링의 속도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최근 작년 9월 3일 날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그 뒤에 10월 뭐 초 조금 반등, 기술적 반등 이후에 10월 중반부터 11월 요즘까지 실적 발표 때문에 주식시장이 쭉 밀고 올라왔거든요. 과연 그 패턴이 계속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걸 무시하면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과거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상황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MACD가 보시면 이렇게 그 시그널을 딱 뚫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반등했었는데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또 얘의 전고점을 뚫고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월 3일께부터 밀려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 중간에 10월 중반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기업 실적 패턴을 보고 지금 밟고 올라왔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실적 발표 끝났죠 이제 거의 다. 그리고 이거는 500일 이동평균선 이거는 스탁 차트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연두색은 S&P 500 지수고요. 빨간 거는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주식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71%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파란색은 50일 이동 평균선상 위에 있는 그 주식들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50일 이동평균선상이 올라가는 게 이제 머리를 맞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상이 머리를 맞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50일이 먼저 움직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50일이 먼저 움직이면서 내려오고 나머지가 200일이 먼저 움직이면서 내려오면서 주식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50일이 지금 머리를 맞고 약간씩 아래로 구부러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 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제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그리드, Fear and Greed에서 그 공포하고 욕심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잘 보시면 일정 수준에 올라간 뒤에 이 가이드라인, 80 가이드라인들을 넘어간 이후에 얘가 이 80 가이드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노이즈로 반등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또 내려왔다가 지금 이게 아직 80을 뚫고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강도는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또 떨어지는 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과열된 시장 안에 있다, 주식시장이.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 여기 보면 개인 투자자죠.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협회에서 자기네들 개인 투자자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bulish라고 하는 게 있죠. 위로 황소를 얘기하는. 근데 그게 4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장 높은 수치 바로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48.6. 정점을 찍고 내려오죠. 내려온다는 얘기는 상승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베팅을 가장 높이 하는 시기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심리지수가. 그래서 심리지수 자체가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와서 지금 머리를 찍고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짧게 올라왔잖아요. 내려왔다 올라온 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걸 다 따져보면 MACD는 시그널을 치고 내려온 상황이고, 50일 이동평균 상하고 200일 이동평균 상하고 상승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머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열된 시장 안에 있는 상황이며 거기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가장 높은 과열 시장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추세. 이렇게 보면 이제 머리를 좀 두들겨 맞고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이거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트리플 C하고 밑에 그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최근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2021년 10월 이후에 보면 약간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7월 달부터 볼까요?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했었는데 최근 강도가 주가 떨어지면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 추세가, 잠깐 소리가 또 끊겼나요? 최근 추세가 이렇게 앞서 강도가 높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강도가. 근데 이거 미국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머징 국가들, 이머징 국가 전체, 아시아 말고 이머징 전체의 하이힐드 채권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강도가 달라요. 여기하고 다릅니다. 올라오는 강도가. 좀 길게 볼까요? 예. 잘라보면 이렇게 느슨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얘는 올라오는 강도가 그렇게 느슨하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당겨보면 강도가 빨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아시아 지역의 이머징 마켓에 그냥, 이건 하이힐드는 아니고요. 회사채 수익률들 보면 얘는 훨씬 더 강도 빠릅니다. 지금 올라가는 강도가. 그리고 직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갔던 강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 근접한 수준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뭐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바닥에서 끼고 있죠. 이거는 이머징 국가의 하이힐드 채권이 여기까지 밀려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와 있으니까 중반까지도 못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그 회사채 수익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중반을 넘어갔죠. 이 바닥에서 올라온 중반. 아직 헝다그룹 사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전 상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큰 시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에너지 쪽에도 같이 딸려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하고 에너지 쪽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죠. 근데 서플라이 체인은 아직 해결됐다는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에너지 쪽은 여기 보면 석탄이라든가 혹은 천연가스 혹은 이 석유 가격들이 약간씩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것들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시차를 두고 좀 약화될 것 같긴 한데, 서플라이 체인 쪽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만 되고, 그러면 에너지만 올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냐? 그건 아니고, 그 구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줄면서 임금 상승한 부분이 지금
얹혀져 있죠. 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주거비용이 많이 올라가져 있는 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하고 에너지 관련된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하고 주거비용에 관련된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최근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 잠깐 내려왔던 자동차 관련된 것들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겠느냐, 연준 이사들은 계속 내년도 12월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그거를, 전문 투자자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지금 믿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테이퍼링도 빨라질 거다. 뭐 내년 중반 금리를 올릴 거다를 넘어서서 테이퍼링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면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투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 강도가 올라온 거는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온 거지, 뭔가 큰 트렌드의 변화, 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틀 흐름이 해결되면서 바뀐 게 아니고, 미국의 실적 장세들이 올라오면서 걔가 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실적 장세 이제 끝마무리에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 탄력을 계속 받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애틀란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심리지수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여기 보면 뭐 소비자 심리지수도 나온 것, 또 미시건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컨퍼런스 보드를 제외하고 나서 개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심리지수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고용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바탕이 사실은 경제 참여, 노동 참여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한 가지 전제 조건,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액션으로 취할 때 주시장이 크게 요동쳤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서야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상황이 점점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게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강도를 받치고 계속 밀고 올라가겠는가?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그 상승 강도보다는 최소한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